알아도 쓸데없고 몰라도 상관없는 일상의 소소한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한량의 지식놀이터 37번째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량의 지식놀이터 진행자 한량입니다. 오늘은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갈등과 논쟁을 생산적인 기회로 만들려면? 여러분은 갈등과 논쟁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평화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소심한 한량이라서 갈등이나 논쟁의 상황을 정말 싫어하는데요. 만약 누군가와 갈등 상황에 빠지게 되면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이야기할 때 갈등과 논쟁은 쓸데없는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갈등에 의해 모임이 해체되는 경우를 많이 접했고 주변 사람들과 갈등 때문에 불편한 관계가 되어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많잖아요. 하지만 갈등과 논쟁을 잘 활용하면 우리의 인생과 인간관계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도 하는데요. 생산적인 갈등과 논쟁은 혁신과 성장의 원동력이 되고 더 나은 결과를 이끄는 촉매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생산적인 갈등은 우리의 인간관계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갈등과 논쟁을 생산적인 기회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생산적인 갈등과 논쟁을 위한 3가지 마음가짐. 생산적인 갈등과 논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3가지 기본적인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마음가짐은 우리 모두는 지적으로 정직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모두가 오직 진실은 무엇인가에만 관심을 갖는다는 건데요. 자신의 믿음과 욕망이 무엇이든 진실만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마음가짐은 부정은 사람에 대한 부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사적으로 상대가 우리를 싫어한다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생산적인 갈등과 논쟁을 통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선입견을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마음가짐은 모든 사람은 새로운 생각에 마음이 열려 있고 모두가 최선의 결과를 추구한다는 겁니다. 모두가 같은 시각으로 사안을 바라보면 아무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더 나은 개선을 기대할 수는 없겠죠. 다양한 시각과 의견이 교차하는 갈등과 논쟁은 더 좋은 해결책과 혁신적인 전략으로 우리를 이끌 수 있다는 겁니다. 이 3가지 마음가짐으로 갈등과 논쟁을 마주하면 긍정적인 관점에서 보다 생산적인 방향으로 갈등을 이끌 수 있다고 하는데요. 생산적인 갈등과 논쟁을 위한 3가지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 우리의 목표는 승리가 아니라 문제 해결이다.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우리가 갈등이나 논쟁 상황에 빠지더라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는 여전히 한 팀이라는 사실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심각한 갈등과 논쟁에 빠지게 되면 그 상대인 친구나 동료를 적으로 느끼게 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상대 또한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게 됩니다. 갈등과 논쟁은 두 사람이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이라는 인식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그들 또한 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극복하는 것을 목표로 최선의 전략과 해결책을 위해 일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것은 갈등과 논쟁을 긍정적인 결과로 이끄는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논쟁이 더 이상 생산적이지 않은 지점에 다다랐을 때는 망설임 없이 즉각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전략. 당신이 항상 정답은 아니다. 최근에 누군가와 논쟁을 벌인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는 가끔 불꽃 튀는 논쟁에서 이겼음에도 자신이 무엇에 대해 대화했는지 자세히 떠올리기 힘든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논쟁을 할 때 우리가 어떤 감정이었는지 무슨 말을 쏟아냈는지 잘 기억하지만 상대방이 어떤 말을 했고 자세한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대신 단지 그들이 틀렸다는 것만 기억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논쟁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과 의견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 생각과 의견을 표현할 방법을 찾는 데만 집중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대방과 눈높이를 맞추고 경청한다는 생각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죠. 직장이나 개인적인 삶에서 내 말이 맞아 라고 주장하는 것은 관계를 종식시키는 지름길입니다. 물론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이라고 이해할 수는 있지만 자신이 옳다는 것에 집착하게 되면 우리는 갈등과 논쟁의 요점을 놓칠 수밖에 없는데요. 갈등과 논쟁은 두 사람이 자신의 관점과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단지 승리에만 집착한다면 이런 좋은 기회를 날려버리는 것이죠. 세 번째 전략, 상대에게 도움을 요청하라. 여러분은 도움을 요청하는 데 익숙하신가요? 저는 부탁을 잘 거절하지 못해서 남들이 도움을 요청하면 잘 도와주는 편인데요. 생각해보니 제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한 적은 거의 없더라고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는 것보다 도움을 받는 것을 어색해하는 것 같은데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도움을 요청하는 행동이 상대방이 싫어하는 부담스러운 행동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런 생각과는 다르게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인간관계에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고 하는데요. 이 효과를 벤자민 프랭클린 효과라고 부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 효과는 도움을 준 사람이 도움을 요청한 사람에게 오히려 호감을 느끼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적을 친구로 만드는 효과적인 기술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런 일화가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 건국의 아버지로 불리는 벤자민 프랭클린은 펜실베니아 주 의회 의원이었던 시절 강력한 정적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와의 관계를 개선하고 싶었으나 그의 비위를 맞춰주고 싶지 않았던 프랭클린은 한 가지 꾀를 내었는데요. 어느 날 프랭클린은 그 정적에게 다가가 그가 매우 진귀한 책을 가지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며 그 책을 며칠 동안만 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책을 빌려본 프랭클린은 며칠 뒤 감사 편지와 함께 책을 돌려주었고 이후 두 사람은 절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프랭클린은 자서전에 이 사례를 언급하며 적이 당신을 일단 한번 돕게 되면 더욱 당신을 돕고 싶어 하게 된다는 구절을 남겼는데요. 이 사례에서 벤자민 프랭클린 효과라는 말이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논쟁을 키우는 대신 도움을 요청하면 우리는 상대와 더 의미 있는 관계를 쌓아갈 수 있는데요. 도움을 요청하는 행동은 상대의 전문성에 신뢰와 존경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또한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능력 있어 보인다고 하는데요. 물론 너무 과하지 않게 신경 써야 하고 항상 진심 어린 감사를 표현해야 하겠죠. 결론. 오늘은 갈등과 논쟁을 생산적인 기회로 만들려면 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갈등은 잘 이용하면 혁신과 성장의 원동력이 되지만 잘못하면 관계를 파괴하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평소 갈등에 대해 자신만의 태도와 전략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데요. 오늘 살펴본 세 가지 마음가짐과 전략을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갈등 없는 행복은 없겠죠. 어디라도 존재하는 갈등이라면 회피하기보다 좋은 쪽으로 활용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 아닐까요? 한량의 지식놀이터 37번째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